사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다 그 기초적인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패턴 인식 알고리즘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오늘 배울 내용 이 챕터는 확률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확률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확률이 기초에서 그리고 그 확률은 어떻게 결정돼요? 보통 통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확률 값을 통계적으로 결정하고 그 확률의 기초에서 우리가 패턴을 클래스를 정하는데 활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게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보통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 챕터에서는 통계적인 결정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미지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여기서 공부할 건데요. 우선은 우도비 검증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물론 생소한 용어죠, 그죠? LRT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LRT 방법을 가지고서 판별할 때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판별에 사용되는 결정 영역, 그리고 또 그 결정 영역을 구분짓는 결정 경계, 이런 것들을 구하는 통계적인 방법과 그리고 뭐 오류가 나타날 확률, 베이지의 위험에 관한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런 몇 가지 변형된 LRT 형태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모델이 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 최후 추정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MLE라고 약자로 부르는 걸 공부해 볼 거고요. 이 앞에서 지금 설명한 요 내용들을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그 미지의 패턴 인식을 하는 그 맨랩으로 한번 구현해 보는 것까지 요 챕터에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도비 검증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도비 검증은 이것을 원어로 된 그 likelihood ratio test라는 용어를 우리가 번역을 한 게 바로 우도비 검증이라고 부르고요. 약자로는 이렇게 likelihood의 L, ratio의 R, 테스트의 T를 써서 LRT라고 약자로 많이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요. 여기서 likelihood는 뭐예요? 뭐뭐가 유사한 정도예요.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도라고 표현하는 건데 아주 유사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사한 정도를 그 비율로 테스트해 보는 건데, 자,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차근차근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그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데이터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요, 그럴 경우에 클래스를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논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확률 밀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클래스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임의의 대상체의 측정, 특징 벡터가 있는데 그걸 X라고 우리가 이제 X 하면은 항상 패턴 인식에서는 특징 벡터, 즉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의 숫자로 된 특징들을 모아놓은 벡터죠. 그 특징 벡터를 X라고 그러는데 그 특징 벡터 X에 주어진 증거에 따라서 어떤 분류를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여러 번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아주 간단하게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즉 몸무게와 키만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패턴 인식의 그 문제로 우리가 한번 그 접근해 보는 겁니다. 즉, 자, 그런 문제를 풀려면 어떤 식의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관찰된 특징 벡터 X에 주어진 가장 그럴듯한 클래스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일까요? 좀 막연한 얘기 같지만 어떤 사람한테 제가 너의 그 키가 얼마니 물어본 다음에 키가 170이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170이면 가장 그럴듯한
그룹이 남자일까 여자일까를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얘는 남자일 확률이 더 높고, 아니면 여자일 확률이 높으면 여자, 남자일 확률이 높으면 남자, 이렇게 해당하는 클래스로 분류하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걸 좀 더 확률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각 클래스의 사후 확률을 계산해서 그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후 확률이라는 전문적인 이제 확률 용어가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X라는 이런 어떤 사람의 키를 우리가 알아냈는데 그 키가 남자일 확률과 그 키가 여자일 확률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죠? 남자들과 여자들의 키 분포가 다르니까.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큰 값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남자일 확률을 계산했더니 한 0.7이고 여자일 확률을 계산했더니 0.3이다. 그러면은 뭐라고 결정하겠어요? 당연히 남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겠죠. 그런 식의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난 챕터에서 배운 사후 확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후 확률은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소위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시어리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건데, X가 주어졌을 때 걔가 오메가 I일 요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 오메가 I에서 값이 나올 확률 곱하기 우도 오메가 I에서 X가 나올 확률에 곱으로 대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이미 앞에서 배운, 지금 말로 설명하면 또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사후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X가 오메가 I일 확률은 지금 오메가 I가 나올 확률 곱하기 오메가 I에서 X가 나올 확률, 사실은 그 밑에 나누기 X가 나올 확률을 나눠주긴 합니다. 어쨌든 요 두 개의 곱셈 값이 요 사후 확률이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값은 주어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인데 사후 확률은, 얘는 사전 확률과 요 우도를 알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사전 확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오메가 I가 나타날 확률은 어떤 식으로 보통 계산되냐면, 샘플의 개수가 전체가 n이라면 오메가 I에 속하는, 즉 남자한테 속하는, 여자한테 속하는 샘플 수가 몇 개인지를 또 알 수 있거든요. 즉 n sub i가 특정한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개수라면 사전 확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오메가 I가 나타날 확률은 n분의 n sub i라는 이 상대 도수로 아주 쉽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점점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분히 크면 이 n분의 n sub i는 오메가 i가 나타날 확률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퀄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틸드로 뭐뭐과 유사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자, 여기서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이거를 직접 수식으로 잘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식의 수식이 사실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볼까요? 자,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X가 오메가 1일 확률이 X가 오메가 2일 확률보다 크면, 그죠? 지금 크면 당연히 오메가 1이라고 결정해야겠죠? 그죠? 오메가 1이라고 결정하고, 아니면 else이면은 오메가 2로 결정한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해 봐야겠죠. 오메가 1일 사후 확률과 오메가 2일 사후 확률을 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수식을 이렇게, 지금 이 위에 있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요 수식이 우리가 다시 좀 더 부등호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x가 오메가 1일 확률과 x가 오메가 2일 확률을 비교해서 왼쪽 게 크면 오메가 1으로 오른쪽 게 크면 오메가 2로 결정하자. 이런 식의 우리의 그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베이즈 룰을 배운 이유가 바로 요건데, 요 수식 사후 확률은 사실 풀어서 쓰면 사전 확률 오메가 1이 나타날 확률 곱하기 오메가 1에서 x가 나올 확률 우도, 지금 각각 여러분들한테 그 외우라고 했던 우리가 그 이름들이 바로 이 이유인데, 지금 이 친구는 앞에서 여기 설명해도 돼 있긴 합니다만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는 그 특정한 확률 값이고요. 이 사후 확률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즉 사전 확률, 얘가 사전 확률이고요. 사전 확률이고요. 얘는 누구라 그랬죠? 우도라고 얘기를 했죠. 우도. 사실 우도는 그 오메가 1의 그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얘의 오메가 1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우도예요. 그죠? 오메가 1,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오메가 1을 여자라고 합시다. 여자의 키, x는 키일 경우에 여자의 키 x의 확률, 이거 뭐냐면 어떠한 크기의 키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즉 예를 들어서 여자들의 키가 평균적으로 160이라고 한번 제가 임의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이런 분포를 갖겠죠. 키 160인 사람이 제일 많고, 분포가 즉 이거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즉 오메가 1,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본 것 뿐입니다. 여자의 키가 나타날 확률이 160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점점점 작은 사람 점점 적어지고 큰 사람 점점 적어지는 이런 확률 값을 가질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다시 얘기해서 베이즈 룰에 의하면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 곱하기 우도 값, 그리고 우리가 그 정규와 상수라고 부르는 x가 나타날 확률, 이 값은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곱해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양변이 다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오른쪽 부분 다시 볼까요? 이번에 오른쪽은 남자가 나타날 확률, 남자 중에 키의 분포, 즉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 수식을 지금 제가 이미 그 와이프아웃 했듯이 얘와 얘는 서로 상쇄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죠. 알다시피 그 소위 우도를 이런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여기에 있는 사전 확률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요 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수식이, 그죠? 요 수식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지금 보면 그 왼쪽에는 이제 오메가 1의 우도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오메가 2의, 다시 말하면 여자의 키의 확률 밀도 함수 나누기 남자의 키의 확률 밀도 함수, 요 비율입니다. 요 비율을 우리가 다시 그 전문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바로 우도비라고 부르는 그 비율이에요. 즉 likelihood가 바로 우도,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고요. 그것의 ratio, 비율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율을 검사해서 오메가 1이나 사전 확률의 비율과 비교해서 얘보다 이 우도비가 크면 오메가 1으로, 우도비가 작으면 오메가 2로 결정해라 라는 게 바로 소위 우도비 검증 기법이라고 부르는 지금 요 페이지의 섹션의 제목이 바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설명된 것 같아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아래에 있는 수식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가 지금 그 도대체 오메가 1일지, 즉 1번 그룹일지 아니면 2번 그룹일지 그 확률 값을 계산해서 그 확률 값이 큰 쪽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게 우리의 지금 계획인데,
이 확률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베이즈 룰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즉 이렇게 대치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의 확률값의 곱셈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사전 확률과 우도값을 곱해준 게 바로 사후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하고 나서 다시 우도는 우도끼리, 그죠? 우도값은 우도끼리, 그리고 사전 확률은 사전 확률끼리 이렇게 그 항을 이항시키고 나니까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요 비율이 바로 우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우도의 비율을 사실은 사전 확률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사전 확률의 비율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그냥 1일 거고요. 만약에 똑같을 경우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우도의 비율인데 이 우도의 비율을 보고서 얘가 오메가 1일지 오메가 2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도비 검증 기법입니다. 자, 이거를 이런 수식과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약간 좀 막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직접 예제를 하나 풀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그 결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데이터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알고 있는 경우예요. 알고 있는 경우.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들의 키의 확률 분포 알고 있고요. 여자들의 키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우시안 함수를 또 배운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클래스 오메가 1, 오메가 2 우리가 당분간은 오메가 1을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메가 1을 죄송합니다. 오메가 1을 그 female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메가 2를 남자 즉 male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두 개의 클래스 female과 male이 있는데 얘네들의 그 확률 밀도 함수 누구의 어떤 특정한 그 특징이겠죠. 여기서는 당분간 키라고 한번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 키의 확률 밀도 함수 얘가 바로 우도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주어졌을 때 이 LRT 결정 규칙을 한번 유도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확률은 같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1이 나타날 확률, 남자가 나타날 확률과 여자가 나타날 확률이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오메가 1의 확률과 오메가 2 확률이 똑같은 경우 그게 사전 확률이 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가우시안 함수 형태로 가르쳐주네요. 즉 오메가 1이 키에 그 나타날 확률 probability of x given 오메가 1 그죠? 얘는 그러니까 다시 또 뭐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그 여자의 키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그 함수 형태로 줬네요. 그죠?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그 시그마는 그 표준 편차죠. 그죠? 그리고 뮤는 뭐예요? 평균값이죠. 지금 보면은 1 나누기 루트 2파이 한 다음에 시그마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표준 편차가 1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1의 제곱도 여기 나눗셈에서 1의 제곱이 여기 없어져 버린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 제곱인데 x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얘는 평균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할 때 이런 n이라는 기호를 쓴다 그랬죠. 얘는 뮤가 4고 시그마가 1인 그러한 그 가우시안 함수를 풀 이퀘이션으로 한번 써본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우에도 메일의 경우에도 그 키 분포를 우리가 그
그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 가우시안 함수의 평균값과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 그 표준 편차값만 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평균이 10인 그런 거네요. 자, 요 두 개의 함수를 두 개의 가우시안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직접 이건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우시안 함수는 이렇게 벨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피크가 어디서 나타나요? 평균값에서 피크가 나타나죠. 얘는 10에서 얘는 4에서 그리고 이 퍼진 정도가 우리가 보통 시그마 이퀄 1 얘도 똑같이 퍼졌네요. 그죠? 퍼진 정도가 시그마 이퀄 1 정도로 퍼진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그걸 수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요. 수식으로 풀어볼 겁니다만 그 이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거를 알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키를 물어봤더니 나는 6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4, 5, 6 이게 그냥 어떤 수치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여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남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보면 이 커브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일 확률이 남자일 확률보다 높네요. 그러면 얘를 누구로 하겠어요? 아, 너는 피메일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는 키가 9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니까 남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자일 확률은 굉장히 낮네요. 요 확률 밀도 함수에 따르면 그러면 남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를 보면 확률 밀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요 지점을 기점으로 요 왼쪽은 여자가 항상 높고 요 오른쪽은 남자가 높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할 때 아, 나는 여기에 4, 5, 6, 7, 7이네요. 7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크면 남자라고 판단하고 7보다 작으면 여자라고 판단해야지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우도비 검증을 통한 결정 경계를 결정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의 직관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해본 거고요. 수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우도비 검증 기법을 방금 전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1번 클래스의 우도와 2번 클래스의 우도,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것의 비율이 1번 클래스의 사전 확률분의 2번 클래스의 사전 확률의 비율보다 크면 오메가1으로 작으면 오메가2로 판단한다는 게 이전 페이지에서의 결정이었죠. 이게 그 결론이었어요. 우도비 검증에. 요걸 다시 그냥 써준 건데 지금 문제를 간단하게 풀려고 일부러 우리가 사전 확률이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캔슬 아웃돼서 1이라는 값만 남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도를 한번 삽입해 보는 겁니다. 즉 어떻게 돼요? 요거를 조금 지워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고서 자, 지금 우리가 풀려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여자의 그 확률 밀도 함수 여자의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여자의 우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남자의 확률 밀도 함수 또는 남자의 우도를 여기에 삽입해서 그 비율 값을 구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삽입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이에요. 지금 우도비는 1 나누기 루트 2파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분자에 가고요. 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 남자의 확률 밀도 함수를 요 밑에다 써준 겁니다. 그리고 요 우변항은 당연히 사전 확률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1 나누기 1이니까 결국에 값은 1로 될 거고요. 이 왼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 간단한 수식이에요. 1 나누기 루트 2파이 나누기 1 나누기 루트 2파이 당연히 얘하고 얘는 지워지죠. 서로 캔슬되고 요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수식이 또 간략화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는 조금 점프를 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점프했는데 좀 써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알다시피 그 익스포넨셜 함수의 나누기는 그 지수 부분의 빼기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시 우리가 써줘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에 요걸 또 빼주니까 여기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2분의 1 또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건 이것을 왼쪽 이 친구를 보세요. 요렇게 1 요런 수식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다 로그를 취하면 아주 간단해져요. 여러분들 익스포넨셜에다 로그 취하면 뭐만 살아남냐면 요 지수 부분만 달랑 남고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은 우리가 로그 1 값은 0이에요. 얘는 0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 수식이 바로 지수 부분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 플러스 2분의 1은 그냥 그 서로 2분의 1, 2분의 1을 오른쪽에다가 그냥 그 2를 곱해 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서로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등호를 바꿨어요. 지금 보세요. 부등호가 얘가 클 때 오메가 1인데 얘가 오히려 작을 때 오메가 1으로 바꿨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2를 양변에다가 곱한 겁니다.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고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죠? 그리고 2는 상쇄가 돼서 이렇게 얘는 또 마이너스로 바로 그 수식이 이겁니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0보다 작으면 오메가 1, 0보다 크면 오메가 2라는 또 다른 간단한 수식으로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냥 수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번 써볼까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빼기 x제곱 더하기 20x 빼기 100 그죠? 요거를 다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이 사라지고요. 그죠? 그리고 20에서 마이너스 8을 해주면은 얼마 됩니까? 12x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 16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4네요. 그죠? 84. 그리고 그러니까 이 84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12x 부등호가 이렇게 된 거 오른쪽에 84가 되고 84는 12의 7배거든요. 84를 12로 나누면 7인데 바로 그래서 얘와 얘가 7로 바뀌어서 바로 요 수식. 자, 요 수식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간단한 수식인데 x가 7보다 작으면 오메가 1, x가 7보다 크면 오메가 2라는 결론입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면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x 값이 7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7인 지점 x 값이 7보다 큰 부분이 오른쪽인데 그러면 어떤 값을 여기다 할당하래요? 오메가 2를 작은 쪽이면 오메가 1을 바로 LRT 그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확률 밀도 다시 얘기해서 우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클래스별로 그것들의 비율을 통해서 어떤 클래스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거는 그림,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표현해 본 것 뿐이고요. 이것을 모르더라도 할 필요 없이 직접 이 우도비 수식을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그 결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7이라는 요 결정 경계를 통해서 큰 값과 작은 값에 따른 그 클래스를 나누는 다시 말하면 패턴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할 거예요. 사전 확률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1 똑같았는데 오메가 1이 나타날 확률이 오메가 2가 나타날 확률의 2배라고 지금 해 있죠. 이퀄 2 곱하기 프로볼트 오메가 2 이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힌트만 주면은 이 첫 번째 위쪽이 오메가 2가 나타날 확률이 1이라면 오메가 1이 나타날 확률은 2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항이 2분의 1로 놓고서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것이 그 결정 경계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건 여러분 숙제로 한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